지난해 우리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129만 명이에요. 전주시는 올해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는데요. 네, 곧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문화 하면 전주, 한옥마을 하면 전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음식 하면 전주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자, 역대급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전주 음식 얘기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전주의 음식. 그래서 다들 맛있다는 지금의 전주 음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주 음식의 진짜 매력은 이거다. 전주의 맛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 주제로 얘기 나눠봅니다. 전주는 왜 맛있나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맛있나요? 전주 음식의 조예가 깊은 요리 연구가 전주 신미를 우리 생활 속으로 과감히 꺼내온 인물 정정희 선생님이 자리했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이 전주세요? 치즈로 유명한 아, 네, 임실이시구나. 임실이 네. 고향이고 대학 때부터 이제 아, 전주에서 생활했으니 한 35년 가량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전주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네. 전주 전통 음식에 뛰어드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이제 제가 식품 영양학 전공하고 영양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러면 내가 한번 요리 학원 해볼까 해서 아, 네, 요리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시초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연구에 돌입을 했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전주 한정식 그 1호 명인 박영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고 아, 이제 우리말 연구회 법인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주 한정식 보존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주는 맛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대체 왜 맛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자연 지형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전주를 기초로 해서 완주군이 쫙 싸고 돌고 있죠. 있죠. 네, 네. 마치 달걀 노란자와 흰자처럼. 아! 네,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도 그 완주군은 또 그 서해안 부안과 군산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산간지방인 그 무주하고 진안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또 김제평야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식재료의 보급 창고예요. 완주군이. 예, 그것을 달걀 노른자에 다 이렇게 투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식재료가 너무 좋군요. 그렇죠. 네네네.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에 그 6대 시장 중에 하나가 전주 부성에 있는 남부시장이다 보니까 모든 식재료의 집결지가 바로 전주가 된 거죠. 아, 그래서 풍부한 식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또 전주 사람들은 그 풍류를 즐기는 그런 좀 DNA가 있다 보니까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되게 좀 멋스럽게 그렇게 음. 연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음식을 하게 되고 또 그 음식 아녀자들의 그 음식이 우리 집안의 기품이다. 이렇게 딱 척도를 그렇게 되어서 아이들은 뭐 여성들이라면 무조건 음식 교육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게 된 것이 바로 전주 음식 문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 문화 얘기만 했는데도 계속 침이 꼬박꼬박 넘어. 지금 음식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주가 맛으로 유명해진 거는 되게 오래됐을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면 진짜 그렇죠. 식재료의 음. 식재료가 집합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살아보진 않아서 기록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그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보면은 전주 부성의 이쪽 그 전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서 깜짝 놀랐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조선시대에서는 그 전주를 사부려의 고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부려의 고장이요? 그렇죠. 토박이는 아전만 못하고 아전은 기생만 아. 못하고 또 그 기생은 풍류만 못하고 풍류는 음식만 못하다 해서 사부려의 고장이 바로 전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아주 옛날부터 그렇죠.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조선 시대지만 그 훨씬 전부터 음식으로는 뭐 유명했던 그렇죠. 고장이었네요. 예. 네. 전주 음식의 뿌리를 전주 신미라고 한다고 해요. 네. 10개의 맛이죠. 네네. 어떤 거죠, 이게? 제가 전주 신미하면 매번 이렇게 읊어도 자꾸 헷갈려서 오늘은 기록을 해가지고 왔죠. 네. 네, 애호박, 무, 열무, 콩나물,
그리고 황포묵, 미나리 다 흔한 재료죠. 네. 또 참게하고 그 모래무지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파라시하고 서초까지 예, 모두 합해서 10가지. 그래서 전주 신미라고 합니다. 파라시요? 예, 좀 낯설죠. 파라시는 8월 감의 하나예요. 예, 그래서 아. 8월에 먹을 수 있는 감인데 이걸로 감 장아찌도 하고 네, 감을 음. 이용한 요리들도 하게 되었죠. 처음 시작이 애호박이에요. 네. 근데 너무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재료인데 뭐 콩나물, 열무, 무, 뭐 참게 이런 거 전부 다 손만 뻗으면 닿는 식재료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왜 이게 전주 신미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을까요? 신미로 분류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누구나 다 사서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아. 먹다 보니까 그 음식이 맛있어져서 자주 찾게 되고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콩나물 하면 이제 콩나물국밥이 딱 먼저 생각이 네. 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애호박 뭐 우리 찌개 끓일 때 애호박 안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 다 그럼요. 들어가잖아요. 네. 애호박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황포묵. 음. 그 나물 대부분이 이제 전주 신미가 나물이 음. 주로 있는데 또 비빔밥도 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국밥하고 비빔밥이 좀 유명해졌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이렇게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바로 콩나물국밥 또는 뭐 비빔밥, 백반, 또 한정식 다양하게 음식들이 차려지게 되죠. 맞아요. 나물이 있으면은 또 한정식도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오모가리탕. 이름 참 예쁘죠. 네, 오모가리탕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물고기 매운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주 신미를 이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식재료의 주요 재료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예를 네. 들어서 갈비면 갈비찜. 갈비탕, 갈비찜. 그런데 예, 그릇이 음식명이 된 특별한 케이스가 되죠. 예, 이게 오모가리가 그 뚝배기. 뚝배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몰라서 오모가리라는 뭐 생선 이름인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오모가리탕의 그 이렇게 유명한 음식점 그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 환경이 전주천을 끼고 있고 네, 아. 바로 옆에 큰 시장, 남부시장이 있거든요. 이 오모가리탕이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그 천변에서 예전에는 그 천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지금이야 뭔가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서 참게도, 민물새우도 또 피라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았어요. 민물탕 같은 거를 많이 그렇죠. 만들었군요. 예, 그런 생산들, 민물 생산들을 이용하고 또 남부시장에서는 굉장히 채소들이 많은데 겉잎들이 다 버려지게 돼요. 그것을 아. 네, 그냥도 가져올 수도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도 가져올 수 있어서 쓰레기 같은 거. 그렇죠. 아하. 그래서 열무청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주 참게도 그 민물 참게도 전주 신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참게하고 또 그 열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운탕을 끓이게 된 것이 또 전주 신미를 활용한 전주의 그 향토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서민 음식이네요. 지금은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지금은 고급 요리죠. 네, 가격이 지금,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민물고기 들어가면 다 비쌉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전주천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뭐 민물고기나 뭐 그렇죠. 새우, 참게 이런 것들이랑 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건채소를 이용해서 끓였으니까 돈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서민들이 그런 걸 많이 운영을 했죠. 네. 그런 지금 아주 귀한 음식이 지금은 되었어요. 네, 귀해요. 네.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솔직히 얘기를 해볼게요. 전주 사람들이 전주 신미의 재료를 특별히 더 많이 애용한다거나 뭐 콩나물국밥, 비빔밥, 오모가리탕을 자주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식도 비싸요. 네, 비싸서 잘 안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주 음식, 전주의 맛이라는 게 뭔지 좀 애매해졌어요. 또 전주에서 먹는 음식이 뭐 더 맛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외부에서 뭐 전주 놀러 온다고 하면은 그때나 콩나물국밥집 가고 비빔밥 먹으러 가고 한정식 가지 딱히
평상시에 먹진 않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음식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실은 종종 받습니다. 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 특화된 음식들은 지역민보다는 외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를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이 꼭 일상적인 음식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아. 합니다. 가깝게는 뭐 이렇게 그 고창의 장어도 유명하고 장수의 한우도 유명하고 또 일본 가면 스시 먹고 또 태국 가면 똠양꿍 먹지만 네. 과연 그들에게도 이 음식이 일상식은 아니지 않겠나. 네. 아. 꼭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뭐 쓰임새로 본다면 고래청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문화적인 가치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외면받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전라북도 음식 문화, 특히 전주 음식 문화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 하면 비빔밥 얘기하고 콩나물밥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비벼 줄게 그냥. 내가 콩나물국도 내가 끓여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약간 '너무 평범한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었거든요. 비빔밥이 맛있어 봤자 뭐 얼마나 맛있어. 전주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지 분들은 전주 비빔밥 먹으면 네네. 이렇게 맛있다고? 너무 아름다워서 실은 비비기도 아까울 정도로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말을 너무 꼭 예쁘다. 하고 당근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 네. 마치 그 비빔밥에 대한 예우인 것처럼 이런 문화가 정말 진정한 그 지속 가능한 문화이지 않겠나. 그냥 비빔밥이 뭐 전주 비빔밥만 있겠습니까마는서도 그래서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겠나 해서 뭐 특히나 전주 분들은 그 도시의 그 음식 문화를 좀 사랑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제가 비비지 않고 항상 이제 모시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식당들. 비빔밥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무엇보다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네. 색깔이랑 너무 음.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근데 인제 막연히 전주는 맛있다. 인제 맛은 있으니까 너무 유명해요, 맛있는 게. 음. 근데 전주에 이렇게 맛이 담겨 있으면서 지금 현대 전주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이 많아지는 게 또 우리 음식 문화를 끌어올리는 일일 텐데 정정희 선생님께서 과거에 머물러 있던 전주 신미를 우리 생활 속으로 과감히 끌어와서 현대적 조리법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네. 색다른 전주 밥상을 선보이셨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그 특히 전주 신미를 현대적으로 저는 풀어 해석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그 애호박을 이용해서 뭐 만두찜을 한다거나 만두찜? 네네. 그러거나 또는 뭐 요즘에 아이들이 그 피자 많이 먹잖아요. 네네. 피클 꼭 곁들이게 되는데 콩나물 장아찌를 피클처럼 만들어서 훨씬 더 이렇게 사각거리는 식감을 살려서 그렇게 현대적인 그 패스트푸드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한다거나 며칠 전에는 열무를 크림 파스타처럼 열무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와 시선으로 전주 신미를 활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장아찌, 장아찌. 네. 네. 너무 궁금하고 어. 열무 파스타 진짜 네네네. 궁금하네요. 굉장히 맛있고 특히 콩나물 장아찌는 맛을 보신 분들이 다들 이거 상품화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아삭아삭하게 네네.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콩나물을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장성이 극히 맞아요. 드문데 이 콩나물 장아찌는 저장성을 최대 3개월까지 갑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3개월이 간다고요? 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바로 시들시들 네, 물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조리법들을 많이 제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접목을 시켰더니 그렇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서 와. 차후에 어쩌면 그 상품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피자랑 같이 오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전주 한정식 1인 상차림도 개발을 하셨어요. 한정식의 세계 1인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3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계속 상을 받게 되었네요. 네. 아니 또 요즘에 혼밥도 엄청 네.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혼밥이라고 하면 막 덮밥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메뉴들이 많은데 1인 한정식은
되게 나한테 음. 선물을 주는 그런 기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가가 맞나요? 맞아요. 제가 이 1인 상차림 특히 전주 한정식을 1인 상차림으로 개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위기에 봉착했을 무렵 코로나. 그렇네요. 3년 네. 맞아요. 예. 전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함께 먹는 음식 문화를 배제하고 두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식당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전주 한정식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그렇죠. 접시에 음식 많이 담아 가지고 그렇죠.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먹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싶어서 그러면은 가장 문제점인 같이 먹지 않는 패턴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상 차림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은 이게 전주 한정식의 멋과 맛은 분명히 유지를 해야 한다. 풍류는 즐겨야 하니까. 네. 그래서 전주 신미를 그 상에 올렸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차리지는 않아요. 예, 뭐 젓갈류로 막 한 가지에서부터 5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대표 음식 한 가지. 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지만 약 20여 종이 차려지니까 그 다양성은 유지를 하되 잘 먹고 그러니까 선호하고 즐기는 음식들 위주로 그렇게 한상 차림을 해서 버려지는 것도 최소화했어요. 1인 분량씩 담으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을 하니까 이 1인 상차림이 굉장히 예, 개발하자마자 실은 저희 보존에서 선풍적으로 이 음식이 판매가 됩니다. 애호박 전도 한 개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도 적으니까? 그거는 예, 양이 적은데 애호박전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애호박을 좀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서 또 맛있고 네, 새롭게. 그래서 전주 한정식 1인 상차림은 월마다 다 메뉴가 달라서 저희가 그냥 전주 뭐 한정식 1인 상차림으로 해서 딱 규격화된 건 아니고 1월 상차림, 2월 상차림, 3월 상차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같은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저희 보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 지난달에 오셨던 분 또 오시고 왜 다르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개인상 차림이기 때문에 10명이 모여도 딱 내 음식만 먹을 수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저희 아주 한정식 보존에서는 신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20개가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왕이 된 기분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유기 방자 그릇에도 다 올려지기 때문에 또 너무 예쁘겠네요. 예. 먹어보고 싶습니다. 1인 상차림. 또 그 단가도 맞추셔 네, 가지고. 맞췄어요. 예. 왜냐하면 양을 지나치게 버려지지 않을 만큼만 드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단가가 나오고 또 뭐 3-40가지 차려질 것을 20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것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들을 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것이 줄여지니까 충분히 예. 오히려 외부 그 한정식보다 가격이 좀 더 낮아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반찬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나요? 아무렴요. 역시 전주 스타일. 네. 국내 음식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전주야말로 한식 세계화를 이끌 거점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정정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감이 딱 오거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듯, 네, 음식 수도 전주. 네, 저는 그렇게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신감. 네, 맞습니다.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전주 음식에 대해서 전주 시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문화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 소중한 음식 문화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잘 먹어요. 잘 먹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전주 시민들이 부자죠. 네, 기대를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전주.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전주 1인 한정식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월 다르다고 하니까 뭐 달마다 가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음식을 위한 좋은 역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연구가 정정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정희 선생님이었습니다.